이번에는 포토샵의 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의 새 문서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 두 가지 중에 먼저는 비트맵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트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이미지는 일단 한번 화면을 가장 크게 확대를 해볼 거예요. 계속 확대를 하면 지금처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드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사각형 모양의 이런 제일 작은 단위를 일단 명칭은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픽셀 하나, 픽셀 두 개, 뭐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픽셀들을 조금 더 화면을 축소하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픽셀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비트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맵은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비트맵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각각의 픽셀들은 색상 정보값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 각각의 픽셀들의 색상 정보값들을 바꿔서 뭐 명암이라든지 색상, 채도를 변경을 해서 사진을 보정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제가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밝고 어둡게 이렇게 색상을, 명암을 보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채도, 이런 식으로 색상, 채도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런 비트맵 이미지를 보정을 할 때 포토샵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이미지를 좀 강제로 축소를 시켜 볼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다시 키워 볼게요. 자, 제가 축소했다가 다시 키웠을 때 해상도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지금 보는 것처럼 비트맵 이미지는 원본을 작게 했다가 다시 키운다던가, 아니면 원본 자체가 되게 작은데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해상도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컬러 모드, 색상 모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컬러 모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RGB, CMYK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RGB부터 살펴보면 RGB는 각각 앞글자를 딴 거예요.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다음에 C, 조금 생소할 텐데 C는 여기 하늘색, M은 마젠타라고 해서 핑크색, Y는 옐로우, K는 블랙, 이렇게 앞글자를 딴 RGB와 CMYK라는 두 가지 컬러 모드가 있어요. 이 컬러 모드는 뭐 되게 이론을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이 표로만 외울 건데, 일단 RGB는 여러분들 디지털 작업을 사용할 때 컬러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뭐 웹 디자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디지털 기기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때 RGB 컬러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CMYK는 여러분들이 종이나 비닐 아니면 천 이런 곳에 인쇄를 할 때 CMYK로 인쇄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72 ppi, 300 pp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해상도라고 해요. 그래서 레졸루션, 영어로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PPI는 픽셀 per 인치라고 해서 1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인치에 픽셀이 총 72개가 들어있다는 의미고 300ppi는 1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300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때 지금처럼 픽셀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72ppi는 디지털 작업을 할 때, 그리고 300ppi는 인쇄 작업을 할 때 꼭 설정 값들을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 풀다운 메뉴의 파일, 뉴,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은 옵션 창이 뜰 텐데, 일단 이 옵션 창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오른쪽 화면이고요. 왼쪽은 프리셋이라고 해서 보통 흔히들 많이 쓰는 어떤 모양들을 모아놓은 건데, 지금 뭐 사진이라든가 프린트, 웹, 모바일, 뭐 영상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형태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들을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장 상단은 당연히 문서명이겠죠. 새 문서 만들기 한번 적용을 해줬고, 자, 다음에 밑에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예요. 자, 여기서 이때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하기 전에 옆에 있는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일단 단위를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면 총 6개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가 지금 보면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피카스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친숙한 단어들이 있죠. 방금 배웠던 픽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요 단위들을 볼 거예요. 보통 포토샵을 작업을 할 때 픽셀이나 밀리미터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포인트나 피카스는 잘 쓰지 않으니까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만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밀리미터로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세로로 길게 할지 가로로 길게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치를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 입력한다면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아트보드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레졸루션, 아까 말했던 해상도가 나오죠. 지금은 A4 용지 사이즈의 밀리미터로 종이에다가 만드는 사이즈로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레졸루션을 인쇄용인 300으로 설정을 해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위를 픽셀로 설정을 했다면 레졸루션을 300이 아니라 72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꼭 해상도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칼라 모드가 나오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칼라 모드는 2가지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 칼라 모드는 5개가 있어요. 이 중에 5개 중에 다른 부분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RGB 또는 CMYK 칼라를 기억하면 되는데, RGB는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설정을 하고, CMYK는 인쇄 작업을 할 때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옆에 보면 8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8비트랑 16비트 이렇게 2개가 나와서 뭐 어떤 거를 쓸지 고민을 할 텐데, 대부분의 작업은 8비트로 작업을 하면 되고, 정말 컬러를 다양하게 그리고 고해상도로 작업을 할 때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16비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8비트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8비트로만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화이트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클릭해보면 블랙이나 아니면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이트로 두고 사용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요 추가 옵션은 일단 여러분들은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크리에이트 메뉴를 클릭해서 새 문서를 만들면 지금처럼 A4 용지 사이즈가 여기 들어올 거고 외곽은 이렇게 여백 공간은 블랙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문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포토샵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포토샵의 조작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화면의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 포토샵에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하는 방법이 5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기능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만 설명을 할게요. 가장 먼저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위, 아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돌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돌리면 화면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Alt 키 플러스 마우스 휠 위아래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는데 이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커서를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돼요.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할 때는 내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부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확대를 또는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하는 방법인데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플러스는 당연히 화면이 커질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작아져요. 근데 이 방법은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대 축소하는 범위가 좀 넓어서 디테일하게 확대 축소를 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Alt 키를 누르고 휠 위아래를 하는 게 더 정교하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이 화면을 제일 작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줄인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다시 화면 크기에 맞춰서 크게 확대를 하고 싶을 때 플러스를 누르거나 휠을 돌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0을 누르면 한 번에 작업창에 딱 맞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키보드로 확대 축소하는 방법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숫자 0까지 함께 써주면 작업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거의 사용은 잘 안 하는데 도구 툴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도구 툴의 맨 밑에 보면 돋보기 아이콘 모양으로 있어서 줌 툴이라고 해요. 이 줌 툴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표시여서 작아지죠. 자, 도구 툴 옵션 패널에 가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다시 클릭을 하면 화면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마우스 왼쪽 클릭 좌우를 움직여주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한 번에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줌 툴을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단축키로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리 부분에서 다시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화면을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작업창 오른쪽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있어요.
이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옮기다 보면 2번씩 클릭을 해줘야 돼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을 해볼게요.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가장 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해서 원하는 공간으로 당겨주시면 화면이 이동이 돼요. 그렇죠? 화면이 이동이 되고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떼면 다시 원래대로 마우스 커서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도구 툴에서도 이 핸드 툴이 있어요. 가장 밑에서 2번째 보면 핸드 툴, 손바닥의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핸드 툴도 가급적이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째 방법으로 이제 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뷰에 가면 중간에 룰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룰러를 클릭해 보면 작업창의 상단과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자가 생기게 돼요. 이 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위치의 사이즈가 어떤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마우스 커서를 일단 요 자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지금 단위가 나오죠? 지금 현재는 단위가 픽셀이네요. 단위를 한번 밀리미터로 바꿔볼까요? 지금 그러면 660 대략 678? 이 정도 사이즈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를 볼 수도 있고 자, 지금처럼 가이드를 꺼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왼쪽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하늘색 가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가이드는 나중에 이미지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작업 환경에서만 볼 수 있어서 이제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죠. 지금 보면 이 건물의 지금 수직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이 가이드로 볼 수가 있고 이 가이드를 많이 추가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얘를 다시 지워주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우는 방법은 다시 이 가이드를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빼주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를 일시적으로만 한번 꺼주고 싶을 때는 뷰, 쇼, 가이드를 체크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이 가이드를 안 보이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자주 사용하는 조작 방법은 하나씩은 외워두면 작업에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포토샵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